이제부터 생강의 가장 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해충이죠. 우선 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충보다 사실은 이 병이 더 심각한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사진들이 다 뭐냐면 근부썩은병, 2번에 나와 있죠. 근부썩은병, 뿌리썩은병, 뭐 노랑병, 후자름병, 뭐 근부병, 여러 가지 이제 명명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발생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배수가 되지 않고 과습할 때에 이제 균이 발생이 돼서 이제 생기는 병인데, 이게 무서운 게 이 근부 썩은병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됩니다. 그 발생된 부위만 이제 고사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이제 생강까지 급속도로 이제 확산을 하고 번져서 그 피해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후자름병, 근부썩은병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방법은 3번에 보듯이 과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절대 과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지대를 피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락 높이를 최대한 높게 하고, 그 다음에 빗물이 잘 빠지도록 아니면 관수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 정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근부썩은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근부썩은병을 처방할 수 있는 약제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관행농약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발병된 기주를 꼭 삽으로 떠서 이제 뽑아서 멀찌감치 갖다 버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친환경 살균제도 많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포를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환경 살균제들을 흠뻑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즘에 자담 유황도 있고 뭐 모두싹 여러 가지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발병이 이제 육안으로 확인되면 바로 목초액을 2배 엄청 진한 겁니다. 잘못하다 해 입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혹서기 때 이제 발병이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생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병이 보이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목초액을 한 2배 정도로 이제 희석을 해서 주니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충분히 이제 땅속까지 충분히 스며들도록 그렇게 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또 이제 토양 속에서 잔류합니다. 근부썩은병 균자가.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 수확을 다 끝낸 후에 이제 토양을 좀 소독을 하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해충입니다. 이 생강은 해충이 이제 나방류예요. 딱 거의 이제 2가지로 함축이 됩니다. 이제 제일 심각한 것이 사진에 보듯이 이제 조명나방, 그 다음에 이제 거세미 나방이죠. 거세미 나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싹이 막 올라오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성장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잘 가해를 하지 않는데, 이제 어린 싹이 올라왔을 때
거세미 나방 애벌레가 땅 속에 있다가 거기 싹둑싹둑 잘라 먹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세미 나방 같은 경우는 파종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친환경 토양 살충제를 반드시 살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친환경 토양 살충제도 많이 나와 있죠. 뭐 충격탄이라든지, 그다음 땅벌레 뚝, 이제 그 유기농 유기재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 충격탄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거는 권유하지 않고요. 땅벌레 뚝 같은 경우는 큰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친환경 토양 살충제를 반드시 살포하신 후에 파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해충은 나방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명 나방의 피해가 가장 우려가 됩니다. 이 조명 나방은요, 이제 한 5월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조명 나방이 이제 발생이 되죠. 그리고 생강에서는 거의 뭐 90% 이상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 생강이 발생이 되면, 죄송합니다. 조명 나방이 이제 발생이 되면 생강대 안에다가 구멍을 내고 이제 알을 낳습니다. 알을 깝니다. 그러면 그 알이 생강 줄기 안에서 이제 부화를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이제 그 줄기를 다 파먹죠. 이게 대책이 없어요. 이게 이제 생강 줄기 안에다가 이제 알을 낳고 거기서 애벌레가 이제 갉아먹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약재를 아무리 많이 살포를 해도 그 줄기 안에 있는 그 애벌레까지 맞질 않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친환경 약재는 접촉성이거든요. 접촉을 해야만 죽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조명나방을 생기지 않도록, 생기더라도 그 생강 줄기 안에 알을 까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예방을 하시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충 포집기들을 많이 이제 설치를 합니다. 이제 뭐 끈끈이 트랩이라든지 뭐 태양열 해충 포집기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나방이 생길 시점, 아니면 거세미 나방이 생길 시점에 이제 친환경 BT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항상 수시로 살포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양 살충제도 반드시 병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그 양주의 이남용 회장님, 최근이 아니죠, 벌써 한 3, 4년, 4, 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동생분께서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제품을 팔고 있는데요. 태양열 해충 포집기라고 있어요.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것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한 이제 재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보편적이고 평범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질문을 좀 하시면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 기본적인 것을 일단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지금 자료에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강은 이제 반음지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늘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하늘 쪽에다가 약 한 35% 정도에서 한 50% 사이 되는 차양막을 설치해주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안성에서 제가 이제 그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안성 회원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이 월등히 늘어나고, 또 이제 아무튼 작황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옥수수를 심는데, 할 수만 있다면 아무튼 하늘 쪽에다가 이제 차양막을 지주대를 세워가지고 차양막을 해주면 가장 좋은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스프링클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엄두를 못 내고요. 관수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설치하는 게 사실 이제 만만치는 않죠. 아무튼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재배방법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우리 생강도 우리 마늘 연구반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강도 카톡방을 좀 하루빨리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생강 수확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랙터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덜덜이라고 하죠. 수확, 땅속 수확기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밑을 털어서 털면 이제 위에서 작업자들이 이제 꺼내서 저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를 자르고 뿌리를 자르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털면 이제 작업자들이 이렇게 꺼내는 모습들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유의할 것은요, 생강대와 뿌리를 반드시 손으로 자르셔야 됩니다. 가위나 금속 기기를 가지고 자르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합격 없이 공급되는 생강들을 그동안 많이 이제 봐왔는데, 가위를 써서 절단한 생강들은 나중에 균이 침투를 해서 저장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썩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손으로 쪼개셔야 되고, 손으로 쪼갠 생강들은 저장을 해보니 잘 썩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거야 뭐 잘 아시겠지만, 생강 수확할 때는 뭐 수확기가 아직 멀었으니까요. 뭐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기 나와 있죠. 반드시 손으로 자르셔야 되고, 생강이 원강이 부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예. 가끔씩 이제 저렇게 병강들이 많이 나와요. 병강들. 그거는 이제 육안으로 거의 표시가 나오거든요. 정상적인 원강과 저렇게 병강들은, 제강들 다 표시가 나요. 그러면 저걸 이제 수확하셔서 과감하게 저거 버리셔야 됩니다. 저거를 조금 들어가면 어때,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넣었다가는 다른 상태가 좋은 원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기 어쨌든 균이지 않습니까? 옆에 원강, 좋은 원강까지 다 이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 병강들은 꼭 좀 빼주셔야 됩니다. 생강이 경기도 친환경 합격급식에 들어간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방식을 했었죠. 수확을 해서 이제 큐어링이라고 하죠. 수확을 해서 한 3일 정도 햇빛에 말린 후에, 그 다음에 그렇게 출하를 했는데, 이제 작년부터인가요? 재작년부터인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건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수확 후에 출하를 하면 이제 관리하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흙이 좀 어느 정도 묻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출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 욕심이 뭐 다 똑같죠. 이제 이게 사실 10월달, 그러니까 수확기 접어들면 가장 왕성한 비대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늦게 수확을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사용을 하는 생강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생강이 우리 이듬해 수확하기 전까지 아이들한테 학교에 공급되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서리를 맞은 생강은 보관을 하게 되면 거의 99% 다 썩습니다. 그래서 서리를 맞기 전에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리가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후로 따지면 이제 영상
2도,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상 영상 2도가 위험한 그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2도 이하에 이제 내려가면 이제 된소리를 맞게 되죠. 그래서 영상 2도인데 아무튼 뭐 일기예보를 잘 관측을 하시고 며칠 후에 2도로 떨어지네 하면은 그 전에 작업을 다 하셔야 되고요. 이게 서리를 마친 생강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이건 저장할 때 반드시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렸다가 나중에 우리 전체의 어떤 그 이미지나 우리의 또 치명적인 우리의 폐해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좀 요거는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서없는 두서없는 내용을 생강 재배 기술 그리고 수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막 일하다 말고 와가지고요. 자료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가 빨리 좀 지나가는 그런 국민 모두의 바람이지만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정말 아주 웃으면서 농사를 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코로나19와 더불어서 항상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